자, 이번 영상에서는 발표 자료를 만드는 내용 중에 인포그래픽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포그래픽스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쓰지만 이제 한국어로 표현을 할 때는 이제 외래어 표기법상 복수형은 표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인포그래픽이라고 하죠. 단수 형태로 사용을 해서 외래어 표기를 하게 되고, 이 인포그래픽 활용과 관련된 내용을 두 개의 영상에 걸쳐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이런 어떤 자료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가나다 협회에 따르면 2050년 현재의 XYZ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50점 만점에 47점이고 미국은 42점이고 중국은 일본은 이렇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를 파워포인트 같은 슬라이드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을 이렇게 글자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글로 쓰는 보고서나 워드나 아량글 같은 걸로 만드는 보고서인 경우에는 이렇게 글자로 표현을 하겠지만,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만들 때에는 이렇게 글자로 표현을 했을 때에는 그 청중들의 시각적인 관심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라 이렇게 오더가 주어지면 이런 식으로 보통 하겠죠. 어떤 제목을 쓰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서, 이런 걸 이제 개요 형태라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쭉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만들려고 한다면 이런 모양으로 주로 많이들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좀 밋밋하니까 또 어떤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냐고 하면, 이렇게 표 형태로 만들어서 이쁘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자, 요까지는 누구나 쉽게 정보를 청중들에게 좀 깔끔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정도만 만들어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발표장에서 발표를 할 때 그래도 뭐 깔끔하게 만들었네, 뭐 이런 얘기는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보다 좀 한 단계 발전해서 이거를 약간 뭐 그래픽 같은 요소를 가미해서 좀 새롭게 편성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자, 이렇게 파워포인트에서 어떤 자료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아까와 같은 자료를 가지고 뭔가 좀 새로운 형태로 만들 때에는 이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새 슬라이드를 만들 때 이 표 형태로 그리는 거는 우리가 해봤는데, 이렇게 차트를 그리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표를 그림으로 표현해 주는 게 차트인데, 자,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이제 차트 그리는 방법도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잘 알겠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자, 차트를 추가하기 위해서 이 차트 메뉴를 클릭을 하고요. 요 가로막 대응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기본적인 차트에 그 디폴트 값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요 계열은 쭉 올라가는 건데 우리는 뭐 계열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를 지워 보겠습니다. 여기 삭제하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국가 이름을 쓰면 되겠죠. 대한민국 있었고, 미국 있었고, 중국 있었고, 일본 있었죠. 딱 4개가 맞고 기본값이 4개였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점수를 잠깐 보게 되면 47, 42, 47, 42, 36, 30 이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했으면은 빠져나오게 되면 여기 이제 그래프가 그려진 거예요. 이런 쓸데없는 거 좀 지우고, 계열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우고, 이런 것도 좀 지워보죠. 이런 것도 안 예쁘니까 좀 지우고, 요 내용을 이쪽으로 좀 내려서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뭐 이쁜 뭐 서식이 있으면 여기서 선택을 해서 내가 뭐 어떤 식으로 보여주겠다, 색깔 같은 것도 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오타가 났으니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뭐 다양한 옵션을 이용해서 그 계열의 순서를 바꾸거나, 여기에 있는 뭐 그림 자체를 조금 더 이쁘게 꾸미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만 해도 기본적으로 이제 차트를 집어넣어서 데이터나 정보를 시각화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표 형태로, 이런 식으로 표 형태로만 사용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이 차트만 사용해도 훌륭한 시각화 자료, 인포그래픽이 완성됐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스마트 아트를 표현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면 이 중에 적절하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정보의 성격과 내용과 연관성이 높은 그래픽을 찾아서 여기에서 뭔가를 보여주면 되겠죠. 보통 뭐 순위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계층 구조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단순하게 다른 형태의 이런 프로세스형 같은 거를 이용해서 좀 재미있게 표현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게 약간 시각적으로 아니면 색감이 좀 우수한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정보를 시각화해서 보여줄 때 많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보죠. 스마트 아트 그래픽을 집어넣고요. 여기서 뭐 다양한 것들 할 수 있는데 연습이니까 제가 이제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세로 곡선 목록형을 확인을 하고,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네 가지를 우리가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대한민국, 여기 뭐 47점이다. 원래 이제 항목이 따로 있는 걸 써도 되지만 제가 이제 편하게 하겠습니다. 42이고 중국이 36이고 그 다음에 엔터를 치고 칸 하나 돌려서 일본이 예를 들어서 30이었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만들어졌는데 너무 이쪽이 길죠. 그러니까 약간 줄여보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순위를 넣고 싶다면 1, 2, 3, 4 글자를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고, 이 그래픽을 좀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 디자인에서 뭐 색 같은 거를 좀 다이내믹하게 약간 말록달록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선택하면 되겠고, 입체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픽을 만들어도 뭐 차트하고는 좀 다르게 뭔가 그림을 그린 듯한 모습을 줄 수 있잖아요. 그게 아주 심플하게 그린 거죠. 근데 뭐 이런 거를 딱 보면은 이것도 파워포인트에 있는 기능을 사용한 거구나 뭐 이런 거는 알 수 있겠지만, 그냥 밋밋하게 개요를 작성하거나 말로 쓰거나 그냥 표로 그린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뭐 표라든가 차트라든가 이런 스마트 아트 그래픽 같은 거를 이용하는 거는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파워포인트 자체에 들어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내가 나름대로 좀 멋있게, 다르게, 뭐 멋있게라기보다는 저거는 그냥 파워포인트에 있는 차트로 만들었네, 엑셀에 있는 차트로 만들었네, 저거는 스마트 아트 그래픽에다가 글자만 대입한 거네, 뭐 이런 식으로 보였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색다르게 표현했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제가 여기를 지워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한국은 47이고 미국은 42다 하는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도형 같은 거를 이용해서 삽입해서 도형을 이용해서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이런 양쪽이 둥그런 모양을 선택해서 이렇게 쭉 씌운 다음에 이쪽을 50으로 하고, 이게 50점 만점이라고 그랬으니까 50점 만점에 47만큼만 요 똑같은 모양으로 이걸 카피를 해서요 이렇게 씌우고, 요거는 모양을 좀 바꿔볼게요. 색깔을. 자, 이렇게 해서 씌운 다음에 요거는 약간 47 정도 이렇게 줄이면 되잖아요. 요거를 좀 맞추기 위해서 이걸 편의상 25 정도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당긴 다음에 이게 20, 50의 반이고 이거는 한국의 점수가 47점이기 때문에 요거를 48이라고 생각해서 줄이면은 24가 되겠죠. 대략적으로. 그러면 이쪽을 뭐 정확하게 계산해서 써도 되겠지만 24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50점이면 요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뭐 하나를 만들어서 복사할 거기 때문에 요거를 뭐 적당히 잘 만들어 보게 되면 뒤는 하얀색으로 하고 윤곽선은 없는 것으로 하고요. 효과는 안쪽에 있는 그림자를 안쪽으로 좀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안쪽으로 좀 있는 거겠죠? 요거는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일단 이렇게 한번 놔둬보겠습니다. 그럼 이거 한국에 대한 건 끝났고, 자, 이거를 카피해서 복사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D를 누르면 한부가 복사가 되고 위치를 맞출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거는 42점이니까 저거를 반으로 치면은 21이 되겠죠. 그럼 요거는 21로 갈 거예요. 크기를 21로 맞춰줍니다. 이거는 24고 요 2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많이 줄어들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요것만 좀 색깔을 좀 다른 걸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다시 요거를 카피해서 컨트롤 D를 누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지금 빨간색 안내선에 의해서 높이를 적당히 맞췄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36점이니까 18점을 하면 되겠죠. 18. 요 폭을 너비를 18로 해주고, 그럼 요 정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색깔을 다른 걸 일단 바꿔보고, 다시 이거를 컨트롤 D를 눌러서 한 불을 더 만듭니다. 네, 한 불을 더 만들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30이니까 15로 하면 되겠네요. 클릭하고 요거를 15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뭐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거하고는 뭔가 좀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 발표 자료를 만든 친구는 기존에 있는 표나 차트나 스마트 아트 그래픽 같은 거를 이용하지 않고 뭔가 좀 색다르게 구성을 했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이쪽에다가 뭐 나라 이름 같은 거를 쓰고 점수 같은 거를 이 안에다가 표기를 해주거나 하는 형태로 정보력을 좀 강화시켜주면 이걸 보는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보다는 그 차이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편리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그림을 그릴 때 또 한 가지는, 자, 만약에 이거는 한국이단 말이죠. 한국이면 보통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다가는 태극기가 들어가고 여기다가 이제 미국 국기가 들어가고 이제 각 나라의 국기로 이거를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정보 원천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런 이제 위키피디아 사이트, 위키백과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기서 제가 대한민국이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이런 그림들이 있거든요. 자, 여기 극비를 클릭하고 그 그림이 뜨겠죠. 이거를 복사합니다. 이미지 복사하고, 그럼 이제 컴퓨터에 복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 도형 서식에 들어가서 이 확장을 하고요. 여기 도형 옵션에서 채우기를 그림으로 채운다고 하고, 지금 복사를 했기 때문에 컴퓨터 메모리에 아까 태극기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클립보드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쪽에 태극기가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방법은 그래픽의 폭을 위아래로 넓히면 태극기가 좀 선명하게 나오겠지만 약간 이제 찌그러서 보이는 게 별로 이제 마음에 들지 않다,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렇게 이런 바둑판 식별 같은 거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약간 이것들을 좀 이렇게 맞춰 볼게요. 이렇게 가운데로 쪼개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이 원래 많이 컸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 6%, 5% 가로 세로 비율이 좀 찌그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요 정도로 이제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왼쪽, 그러면 이제 왼쪽부터 이렇게 하나씩 맞춰 가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미국이니까 이쪽으로 가서 다시 이제 미국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국기를 다시 선택해서 복사를 누르고 여기 들어가서 채우기에서 그림 채우기 하고 클립보드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 미국도 크죠? 그럼 바둑판 배열로 하고 이 형태를 이렇게 아까 지금 해놓은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기가 안 맞는 거는 각 나라의 국기마다 가로 세로 비율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겹쳐 보이기 때문에 자, 요 정도로 해야 그렇게 위아래로 두 겹으로 겹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국과 일본입니다. 자, 이쪽에서 이제 중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쪽에 다 국기를 다시 확인하고 복사하고
여기에 들어와서 클립보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넓게 퍼져 있으니까 좀 줄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번입니다. 복사를 하고 파워포인트에 와서 똑같이 클립보드를 붙여놨습니다. 바둑판 배열을 하고, 같은 경우에는 뭐 적당하게 맞는 것 같죠? 그럼 이런 식으로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국기만 봐서 어느 나라인지 명확하게 아는 유명한 나라들인 경우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경우에는 뭐 한국, 일본, 뭐 중국, 뭐 미국 이런 말 써줄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뭐 숫자를 적어주거나 숫자를 적어줄 때도 색감 같은 거를 줘서 좀 더 두드러지게 그렇게 해서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정보를 보여주는 거를 이제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까 금방 만든 거는 이제 이런 형태로 발표 자료로 할 수 있겠죠. 정보를 조금 더 부가하고 출처 같은 거를 잘 적으면 되니까.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샘플로 약간 그림을 좀 수정을 해봤는데, 뭐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뭐 제가 봤을 때도 약간 뭐 좀 번잡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파워포인트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차트나 스마트 아트 그래픽을 이용하지 않고 뭔가 이제 그림을 새롭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뭔가 좀 수고를 했구나, 정성을 들였구나 하는 느낌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고, 단순하게 대한민국, 미국이라고 하는 글자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그리고 한눈에 어떤 내용을 청중들이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준비하는 게 발표라고 하는 분야의 기능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인포그래픽은 아까 시작할 때도 설명한 것처럼 영어로는 인포그래픽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겠지만 인포메이션이라는 단어와 그래픽스라고 하는 단어를 합쳐서 만든 합성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글자 그대로 단순하게 그냥 텍스트나 숫자나 이런 형태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림 형태로 보여주는 분야를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 거고, 영어로 쓸 때는 인포그래픽스라고 하고 복수가 들어가야 어떤 분야를 나타내는 거지만 한국어로 쓸 때는 외래어 표기법에 의해서 복수는 생략하고 인포그래픽이라고 쓰는 거고요. 어떤 특정한 하나의 그림, 인포그래픽스 형태로 표현된 그래픽 하나를 얘기할 때는 물론 단수형으로도 씁니다. 영어로는.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나 다른 자료들을 보다 보면 이게 S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를 찾아볼 수 있을 텐데, S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인포그래픽 전체의 어떤 분야를 나타내거나 아니면은 여러 그림들을 복수개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냥 단수로 쓸 때에는 어떤 그림 하나, 그래픽 하나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근데 이런 인포그래픽은 가장 제가 상징적이라고 보는 게 이런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이게 인포그래픽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날로그는 실제 있는 현상을 그대로 표현한 거를 우리가 아날로그, 유사하게 그려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제 지하철 노선도를 지도 위에다가 1대1로 매핑을 해서 그리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그려지지 않겠죠.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상징적이고 시각적인 어떤 색깔이나 표식을 잘 달아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를 인포그래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보통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예쁜 차트를 그리거나 아니면 숫자를 좀 멋있게 보여주는 거, 이런 거를 인포그래픽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여기는 그냥 글자만 있죠.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정보를 그냥 그림으로 깔끔하게 보여주는 거를 인포그래픽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실제로 글로만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냥 지도 위에 단순하게 그냥 표식만 달아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도 인포그래픽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정보력이 강화된 인포그래픽이라고 하긴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지하철 노선도를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잘 만들어진, 잘 되어 있는 인포그래픽 활용 사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구글 같은 데 들어가서 제가 인포그래픽이라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이미지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이런 다양한 형태의 인포그래픽이 있는데 아까 지하철 노선도처럼 굉장히 복잡한 그림도 있지만 이 단순하게 멋있는 그림들이 있죠. 자, 이런 게 인포그래픽이죠. 그러니까 인포그래픽은 뭐 하나의 어떤 규칙이나 방향성이나 그리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글로만 쭉 표현하지 말고 뭔가 이런 차트가 됐든 아니면은 어떤 뭐 캐릭터가 됐든 그런 형태로 다양하게 보여주는 거를 인포그래픽이라고 한다. 그래서 원래 이런 거를 공부할 때에는 다양한 인포그래픽을 활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인포그래픽을 그렸는지를 항상 참고하고 그거를 처음에는 모방을 하면서 따라 해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정보와 결합을 시키는 순서로 연습을 해나가는 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거는 정보 시각화라는 표현이 있고 인포그래픽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통 정보 시각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개념이고요.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 시각화의 하위 개념들이 존재하는데 정보 시각화를 뭐 데이터 시각화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데이터 시각화가 더 낮은 개념이라고 보는 경향도 상당히 있으니까 이런 것처럼 정보 시각화에는 여러 가지 세부 분야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 분야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포그래픽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정보를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걸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데 굳이 요 두 개, 정보 시각화하고 인포그래픽이 어떻게 다른지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정보 시각화는 주로 의사결정을 지원해 줍니다.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정보 시각화 작업을 하자 그러면 그거를 보는 청중들은 그 자료를 보고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연습하고자 하는 인포그래픽은 단순하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이게 어느 부분까지는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거고 어느 부분까지는 정보 전달을 지원하는 것이냐라고 경계선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식의 큰 특징이 있다. 특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정보 시각화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인 정보가 있으면은 내가 그거를 더 파고들어서 더 자세한 내용들을 더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조금 더 들어가 있으면 그게 정보 시각화의 역할을 다 한 거라고 볼 수 있고 인포그래픽은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정보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더 자세한 정보를 들여다보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거를 좀 수정해서 보고 싶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별도의 작업이 필요한 것이지 그 정보 시각화처럼 그 시스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보 시각화는 보통 이제 기업이나 연구소 같은 경우 이런 걸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분석과 보고를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인포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소개를 하거나 그 다음에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인포그래픽의 여러 가지 예들을 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뭔가 이제 발표를 할 때 내가 막 실험과 분석을 해서 그거를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거는 내가 분석하고 그 분석한 내용을 보고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그게 구체적이면은 그게 정보 시각화라고 일컬어도 손색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의 과제 형태로 발표를 한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단순하게 내가 정리한 거를 일방적으로 청중들한테 알려주는 기능만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소개와 교육 수준에서 머무를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를 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구나라고 느끼는 거지 그 분석적인 결과물을 보고 우리 회사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해야 되겠네 아니면 A와 B 중에 나는 이거를 선택해야 되겠네 그럼 이런 걸 합시다 라고 하는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보 시각화인 경우에는 공식적인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거는 잘 만들어져 있는 매뉴얼, 지침, 그 다음에 스타일 이런 게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인포그래픽인 경우에는 발표자 나름대로 창의적인 그런 맥락에 의해서 정보를 잘 구성하고 표현하는 방법들을 생성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명확하게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중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두 가지는 공통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딱 무 자르듯이 이렇게 자르려고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인포그래픽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이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경우도 있어요. 강의 제목이 정보 시각화인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용도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요 두 가지 단어를 구체적으로 잘 구분하라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가 발표 자료로서 이런 정보 시각화나 인포그래픽을 만들 때에는 방법론 자체는 유사한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내는 도구는 유사하지만 용도 차원에서 이런 간략한 차이들이 존재하겠구나, 이 정도로 느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제 이 정도로 인포그래픽의 개념 정도를 이해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인포그래픽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